2025년 12월 22일 서울 외곽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고차 매매 단지의 밤은 차갑고도 고요합니다. 한때 수천 대의 차량이 내뿜는 열기와 수천 명의 딜러들이 내지르는 호객 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기묘한 정적만이 흐르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징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린 거대한 범죄 현장이자 자본의 논리가 설계한 잔혹한 실종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사라진 100만 대의 행방을 추적하려 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연간 36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던 이 시장에서 이제는 100만 대가 넘는 물량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통계청의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기괴합니다. 폐차장은 넘쳐나지 않았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매 단지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가격의 왜곡입니다. 6천만 원짜리 신형 현대 팰리세이드 중고차가 시장에서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차보다 1천만 원이 더 비싼 중고차라니 이것은 상식적인 시장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그저 수급 불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거대한 조작의 실을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첫 번째 단서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발견됩니다. 인구 700만 명도 차이되지 않는 이 척박한 땅은 2025년 들어 대한민국 중고차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이 나라로 흘러들어간 한국 중고차는 무려 9,342대에 달합니다. 700만 인구가 한 달에 10,000대에 가까운 차를 소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곳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전 세계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환전소이자 세탁소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경제 제재의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자동차 직접 수출이 막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러시아 공장을 폐쇄하면서 그곳의 자동차 시장은 거대한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현대 기아라는 브랜드는 이미 포기할 수 없는 프리미엄이 되었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한국차에 대한 갈망은 곧바로 거대한 우회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된 차량이 키르기스스탄이라는 우회로를 거쳐 러시아 본토로 재수출되는 과정에서 가격은 폭등합니다. 한국에서 6천만 원 하던 팰리세이드가 러시아 국경을 넘는 순간 1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황금으로 변합니다. 수출업자들은 러시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오일머니를 거머쥐기 위해 국내 시장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천항과 평택항 근처에서 현금 가방을 들고 대기하며 국내 딜러들이 확보해야 할 양질의 차량들을 무차별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신차를 받기 위해 1년 이상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수출업자들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매단지는 텅 비어 있는데 중고차 가격은 미쳐버린 이유입니다. 자본은 국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본은 오직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타야 할 중고차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현금이 마르지 않는 러시아로 흘러가고 있는 이 현실은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가장 차갑고도 투명한 단면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텅 빈 주차장은 사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자본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이제 딜러들은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 보낼 차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매매 단지의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괴한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사라진 차량 100만 대는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이 가지고 있던 신뢰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정보의 불균형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던 딜러들은 이제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허위 매물과 사고 이력 조작이라는 레몬 마켓의 악취는 소비자들을 영구적으로 시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거대 자본과 글로벌 수출업자들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장례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매단지 안에서 고립된 채 서서히 죽어가는 딜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한때 이 시장의 지배자였으나 지금은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책상 앞에 갇힌 채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내부 보고서를 공개할 것입니다. 인천항의 분주한 소음을 뒤로하고 다시 도심의 매매 단지로 돌아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곳의 공기는 무겁고 정체되어 있으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 도시와 같습니다. 오전 11시, 평일이라면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사무실 안에는 낡은 형광등 불빛만이 서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이제 차를 팔러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아직 사회의 일원이라는 신락 같은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은 몇 시간째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딜러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창밖에 텅 빈 주차장만을 응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의 민낯은 책상 임대업의 현장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고차 매매 상사가 대표가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이곳은 회사가 아니라 각자의 생존을 위해 매달 자릿세를 내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딜러들은 독립된 개인 사업자로서 상사 대표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지불합니다. 상사 대표는 그 돈을 모아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챙기는 일종의 전대업자에 불과합니다. 차가 잘 팔리던 시절에는 이 구조가 효율적인 분업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거래가 끊긴 지금 이 시스템은 딜러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한 명의 딜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100만 음만 원의 자릿세에 더해 차를 사오기 위해 빌린 재고 금융의 이자 그리고 차량 보험료와 광고비까지 합치면 매달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차 한 대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에 최소 서너 대는 팔아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단 한 대를 파는 것조차 기적에 가깝습니다. 수입은 0원인데 지출은 멈추지 않는 이 기괴한 수학적 지옥에서 딜러들은 매일 아침 절망을 선택합니다. 7년 경력의 베테랑 딜러조차 10,000명 중에 1명만이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이 시장에서 그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발을 떼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네트워크가 완전히 단절되고 다시는 이 판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자를 감수하며 카드 돌려막기와 제3금융권 대출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매매 상사는 이제 차를 사고 파는 거점이 아니라 절망을 공유하는 대기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의 이면에는 금리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0.5%라는 초저금리 시대의 단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중고차 할부금리는 5%에서 6% 수준이었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빚을 내어 차를 바꿨습니다. 자본은 흔했고 대출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시작된 가파른 금리 인상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금리는 2.5%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현장의 체감금리는 여전히 살인적입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중고차 할부금리는 8%에서 12%를 오가고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15%를 훌쩍 넘깁니다.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5년 할부로 살 때 금리가 5%일 때와 15%일 때의 이자 차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총 이자 부담은 2배를 넘어 3배에 육박합니다. 이미 치솟은 물가와 공공요금에 허리가 휘어진 서민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이자 지출은 차를 사지 말라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금리의 칼날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딜러들의 심장도 겨누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자신의 현금으로 차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고금융이라 불리는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들입니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마당에 세워두고 차가 팔리면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차량이 한두 달만 묶여 있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차량이 마당에 서 있는 하루하루가 딜러에게는 피를 말리는 손실입니다. 차량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딜러들은 원가 이하로 차를 던지는 투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파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설계한 거대한 통화정책의 변동성 속에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던 영세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도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르자 신뢰와 관계라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현장에서 더 잔혹한 진실을 목격해야 합니다. 딜러들이 고통받는 동안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리스크가 커졌다는 핑계로 가상금리를 붙여 딜러와 서민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먹이사슬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중고차 딜러들은 이제 더 이상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본의 흐름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터져나가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그들의 뒷모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정보 격차와 레버리지에 의존했던 구시대적 비즈니스 모델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매매 단지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가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딜러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매일 아침 자신의 파산을 확인하러 출근합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이들이 위아래로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어떻게 시장에서 완전히 거세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거대 공룡들이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추악한 대기업의 전략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혹한 생태계의 포식자들이 어떻게 사냥감을 몰아넣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살상 기술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중고차 딜러들은 지금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거대한 유압 프레스 사이에 낀 처참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라는 거대 공룡들이 인증 중고차라는 번지르르한 명분을 내세워 시장의 가장 맛있는 부위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무기로 연식이 짧고 주행거리가 적으며 사고 이력이 전혀 없는 이른바 A급 매물들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황금 매물들은 일반 딜러들이 가장 높은 마진을 남기며 상사를 지탱하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단지 몇백만 원을 더 주더라도 대기업의 로고가 박힌 보증서를 선택합니다. 속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돈으로 사는 셈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시장의 상층부를 장악하면서 개인 딜러들에게 남겨진 것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비인기 차종이나 수리비 폭탄이 우려되는 노후 차량뿐입니다. 거대 공룡의 발자국 아래에서 영세 딜러들의 생존권은 휴지 조각처럼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위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발밑에서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이라는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2022년 고작 84건에 불과했던 당근마켓의 중고차 거래량이 2023년에는 4만 6천 건으로 무려 600배 이상 폭증했다는 사실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증명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딜러라는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서로의 차량을 직접 거래합니다. 중간 마진이 사라지니 파는 사람은 더 받고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사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500만 원 이하의 저가 차량 시장은 이미 직거래 플랫폼에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딜러들에게 돌아갈 수수료를 아끼려는 알뜰한 소비자들이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딜러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대기업의 고급차를 뺏기고 직거래 플랫폼에 저가차를 뺏긴 딜러들은 이제 중간에 낀 애매한 품질의 차량들을 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매매 단지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이 결탁하여 구시대의 잔재를 지워버리는 청소 작업입니다. 이 처참한 몰락의 근저에는 레몬 마켓이라 불리는 신뢰의 붕괴라는 치명적인 독이 퍼져 있습니다. 노란색 껍질은 예쁘지만 속은 시큼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처럼 중고차 시장은 오랫동안 겉만 번지르르한 불량품이 판치는 사기극의 무대였습니다. 경제학자 조지 에커로프가 정의한 이 개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시장 전체를 파괴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판매자는 차의 결함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알 수 없는 이 불균형을 이용해 일부 부도덕한 딜러들은 사고 이력을 숨기고 침수 사실을 은폐하며 주행거리를 조작해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피해 신고의 80%가 차량 상태를 속이거나 숨긴 사례였습니다. 딜러가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서민들의 냉소적인 농담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불신이 만들어낸 사회적 낙인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딜러들까지도 이 거대한 오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숨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14.8%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시장을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폐쇄적이었기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 단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과 데이터라는 강력한 무기가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은 차량의 시세와 사고 이력은 물론이고 소유주 변경 횟수까지 단 몇 초 만에 조회할 수 있는 투명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딜러들이 쥐고 있던 정보라는 권력은 이제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감언이설은 데이터의 차가운 숫자 앞에서 즉각적으로 탄핵당합니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것은 중간 상인입니다. 소비자들이 대기업 인증 차량에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이유는 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기업이 제공하는 신뢰라는 보험을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의 대격변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왜곡하여 부를 쌓았던 모든 업종이 이제 똑같은 단두대 위에 서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투명한 세상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중개인은 존재 이유를 상실합니다. 텅 빈 매매 단지는 단순한 부동산의 공실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자업자득의 현장입니다. 딜러들은 자신들이 뿌린 불신의 씨앗이 고금리와 대기업 진출이라는 가뭄을 만나 거대한 흉작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속이며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은 이제 텅 빈 사무실의 적막함 속에 갇혀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으로부터의 영구적인 추방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사태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와 또 다른 희생양이 될 업종들에 대한 예언적 분석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연극의 막이 내릴 시간입니다. 텅 빈 중고차 매매 단지의 주차장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어둠 속에 숨어 타인의 무지를 착취하던 시대에 내려진 최종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한때 이곳을 가득 채웠던 수천 대의 차량과 왁자지껄한 목소리들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차가운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00만 대의 차량이 증발한 현장에는 오직 데이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집행관만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몰락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적 필연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금리라는 올가미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대기업이라는 포식자가 시장의 노다지를 가로채며 인터넷이라는 비치 딜러들의 은신처를 낱낱이 밝혀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고차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반을 향한 거대한 경고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를 독점하고 그 틈새에서 수수료를 챙기며 살아가는 모든 직종을 향해 역사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유리창에 붙은 수많은 매물 정보와 보험 설계사의 두꺼운 약관집, 그리고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며 가격이 불어나는 모든 서비스업이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가 겪은 똑같은 운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의 시대의 비밀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목을 옥죄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텅 빈 사무실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파산을 기다리듯 정보의 격차에 기대어 불을 쌓았던 수많은 중개인들이 이제 단두대 위에 차례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시장은 오직 효율성과 신뢰라는 두 가지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합니다. 수십 년간 소비자를 기만하며 쌓아 올린 중고차 시장의 바벨탑은 고금리와 기술 혁신이라는 작은 균열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보증을 샀거나 데이터의 증거를 믿거나 아니면 직접 서로의 손을 잡고 거래합니다. 중간에 서서 통행세를 받던 이들의 자리는 이제 기계와 알고리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잔혹한 현실이자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산업의 민낯을 보십시오. 혹시 그곳에서도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풍기던 불신의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진 100만 대의 행방을 쫓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차들은 폐차장으로 간 것도 도로 위에서 증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신뢰의 질서를 찾아 대기업의 창고로 직거래 플랫폼으로 그리고 국경 너머 러시아의 전쟁터로 흩어졌을 뿐입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갚지 못한 이자 그리고 정보가 투명해진 세상에서의 고립뿐입니다. 텅 빈 주차장의 적막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속이는 자의 시대는 끝났으며 오직 가치를 증명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카메라의 조명이 꺼지고 매매 단지의 마지막 불빛마저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됩니다. 다음은 누구의 차례인가? 당신이 집을 사고 팔 때 만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의 노후를 약속하던 그 설계사인가? 시계 초침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당신에게 줄 차도 돌려줄 신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던 욕망과 기만은 이제 수학적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자들에게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 실종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잔혹하고도 명료한 판결문입니다.